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선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를 말하겠죠. 임의 계속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납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일 때는요. 1년까지 선납, 1년치 선납이 가능하고요. 50세 이상일 때는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는 선납이 불가능하죠. 이유는요. 바로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납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 이율로 할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2024년도에는 3.0%로 할인했으니까 솔찬히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율이 2.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로 할인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 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납보험료를 2.6%로 할인해 주지만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인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납보험료 3 년치, 4 년치, 5 년치다. 그러면 마지막 해에 최종 정상 납입으로 선납이 완료됐을 때 그때 할인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6%인데요. 마지막에 정기예금 그 이율이 매년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2.6% 대비해서 정기예금률이 더 하락했다. 이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산을 해서 추가적인 그 할인분에 대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선납 기간 중에 정기예금 이율이 상승했다. 2.6%보다 매년 올랐다. 그랬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그 정산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니까 아주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초 3 년치, 5 년치 내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할인으로. 근데 매년 다시 정산한다고 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연초 선납을 1 년만 한 경우에는 정산이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중에 선납을 하거나 아니면 1년 이상 2 년, 3 년, 4 년, 5년 그렇게 그 만약에 선납을 했을 때는 최종 연도에 마지막에 정산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선납보험료가 정상납부로 반영돼야만이 국민연금 납입기한을 최종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선납을 5년 했다고 해서 바로 선납한 지 1년 만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5 년치가 정상납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 년치만 정상납부 납입기한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족연금하고 장애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납 5년 했다면 5 년을 완벽하게 지나야만 납입기한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납을 했을 때 무조건 다 냈다고 해서 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납이 정상분으로 반영돼야만 납입기한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선납했다 하더라도 조기에 국민연금 수령은 불가한 거 아시죠? 일단 선납을 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60 세부터 65 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서 5 년치 선납했다. 그러면 납입했다고 해서 바로 연금 받는 거 아니죠. 65세 돼야지 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납보험료에 대해서는요.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납했을 때 1 년치, 2 년치, 3 년치, 4 년치, 5 년치 한꺼번에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 납입 선납을 했지만 정상 납입분으로 해당 월도, 해당 연도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초에 5 년치를 납부했다. 그러면요. 당해 연도에는 1 년치만 선납으로 인정해서 납입으로 인정해서 바로 1 년치만 소득공제해 주고요. 다음에 다시 또 1 년치, 그다음에 1 년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선납에 대해서 한꺼번에 5 년치를 그 한 해에 그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영하면서 그 해당 월도에 선납이 정상분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선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납 후 혹시라도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도 있겠죠. 지금 9%로 선납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 개혁이 1-2년 뒤에 일어났다. 그랬을 때 13%다. 그렇다면요. 추가적으로 그 선납분에 대해서는 정상 반영된 건 이상 없는데요. 5 년치 납부하고 2년 동안 정상 납부했는데 정상 반영됐죠. 한데 그런데 3 년치 선납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금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9% 대비 13% 추가로 그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최초에 5 년치 선납을 해서 그 일시금을 많이 집어넣었다면은요. 국민연금 재정기금에 굉장히 자산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부조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그렇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추가 정산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선납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선납을 한다면 만약에 그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4% 인상되지만 한꺼번에 인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인상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해야 되는 그 보험료 부담은 약할 것으로 보이니까 반드시 지금 선납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연금 개혁이 또 1 년, 2 년, 3년 늦춰지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보험료가 납입이 되게 된다. 추가적으로 더 납입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땐 선납을 1 년, 2 년, 3 년, 4 년, 5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되는 선납보험료 정산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빨리 지금 당장 선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 묘미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선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입자가 낸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도 당해연도에 부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낸다면요. 그 재정 기금은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산운용 수익률도 극대화되니까 기여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 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납입 시점에 바로 정산한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9%로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올랐다고 해서 더 낸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 인상 시에 정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먼저 낸 돈에 자산운용 수익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납 할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2.6%로 할인했는데 뭐 3 년, 4년 뒤에 선납이 완료됐을 때 추가적으로 정기예금 이율을 보면서 만약에 최초 대비해서 그 2.6% 대비해서 낮아졌다면은 추가적으로 저기 돈을 더 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이율이 높아졌다 지금보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환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운영의 묘미가 없습니다. 선납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면 소득공제해 주고요. 최초 할인했으면 고스로 끝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월액 9%로 냈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보수월액 대비 그 연금보험료율이 13% 15%가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뭐 법 앞에 법이 정확하게 있진 않지만요. 그 법보다 주먹이 더 깡패고요. 지금 근거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2북이 8,500원 딸랑 판매 중입니다. 이 돈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8,500원 대비 850억, 8,500억 원 그 이상의 절세도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따져 봤는데요. 명확한 근거 없이 다소 부조리한 관행을 지금 일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도 좀 제 말에 수긍을 했는데요. 개선 조치를 건의했습니다만 향후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선납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신규 가입자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납으로 뭉칫돈을 냈는데 그것이 굴러간다면 엄청난 혜택이죠. 그렇다면 선납한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디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납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납을 했을 때 소득공제도 바로 당해년도에 해 주고요, 전체 다. 그다음에 선납 할인도 나중에 정산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선납 그 관련돼서 9%그 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그 연금 개혁 때문에 13% 올랐다고 해서 4% 만큼 더 내라.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사업장 가입자죠. 그 지역 가입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만 선납이 가능한데요.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후 정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산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근로자는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선납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고 가입자가 줄어드는 판에 선납을 통해서 가입자 증대 효과를 노리려면요. 선납에 대해서 이러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 선납의 문제점, 그다음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반드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